안녕하세요. 중고차 가이드 중가입니다. 오늘은 7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차들이 다양한데요. 차를 선택하는 폭을 넓혀드리고 시야도 넓혀드리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차들로 골라봤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700만원이면 상태 좋은 경차를 살까, 키로수는 좀 있지만 큰 차를 살까 라는 고민이 생기기 딱 좋은 금액대인데요. 오늘 제 선택은 접근하기 쉬운 경차보다는 잘 몰라서 선택지에 둘 수 없었던 소형 SUV, 중형 세단, BMW까지 시야를 확 넓혀 드리겠습니다. 700만원 이하 가성비 중고차 첫 번째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000만원 이하로 내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700만원 이하에도 좋은 매물이 생겼습니다. 트랙스는 한국 GM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생산까지 한 차량입니다. 같은 차체를 쓰는 차량으로는 오펠의 모카와 뷰익의 앙코르가 있는데 뷰익 앙코르는 매우 비싼 가격인 4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현지에서 판매됐었죠. 자동차 회사마다 같은 차체를 쓰지만 외관만 다른 차들이 몇몇 있죠. 아우디 Q7과 폭스바겐 투아렉이 대표적인데 가격은 투아렉이 훨씬 저렴하니 구매자로서는 아우디급의 차량을 저렴하게 타니까 이득이죠. 트랙스도 동일합니다. 뷰익급의 차체를 가진 차량인데 중고가로 700만원의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더군다나 오늘 소개할 차량은 1600cc 오펠에 디젤 엔진이 적용돼서 연비 하나는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공인연비는 14.7이지만 계기판에 찍히는 평균 연비는 19km 정도로 실제 주행에서 연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차량 크기는 운전하기에 편한 크기인데요. 전장이 4.2m, 전폭이 1.77m, 전고가 1.67m로 소형 SUV의 표본이 되는 크기입니다. 실내 공간이 좁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2차급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죠. 실제 오너들의 평점은 8.8점입니다. 가솔린 모델의 7.8점보다는 훨씬 높은데요. 연비와 주행 점수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높은 기름값이 한몫한 것 같은데요. 트랙스의 디젤의 신차 가격은 2,500만원으로 다소 비쌌는데요. 가성비 중고차의 시세는 680만원입니다. 700만원 이하 가성비 중고차 두 번째는 중형 세단입니다. 르노 SM6 2.0 GDE인데요. 2016년식 중형 세단을 700만원에 구매 가능한 유일한 차량입니다. SM6가 출시할 때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브랜드 이름을 르노 탈리스만으로 출시하지 SM6가 뭐냐, 그리고 뒷바퀴 서스펜션이 중형 세단인데 토션빔이 뭐냐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르노는 그냥 토션빔이 아니라 AM 링크라고 하는 진화된 모션 토션빔이라는 설명으로 더욱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뒷자리 승차감은 동급 중형차 중에서는 가장 도면을 잘 느끼게 해주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서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뒷자리에 앉는다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관과 실내 디자인은 정말 멋있는데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LED와 밝은 전조등으로 야간 운전도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르노도 GM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인데 트렁크 하단부, 주름 구조 같은 것들이 설계할 때 많이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제원은 전장이 4.85m, 전폭이 1.87m, 전고가 1.46m로 전형적인 중형 세단 크기입니다. 엔진은 2000cc 가솔린 직분사 엔진으로 150마력, 20kg 토크를 내는데 7단 DCT 변속기와 조합으로 공인연비 12km대의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르노 차량 특징이 차량의 최대 성능을 자주 내기보다는 실사용 영역대 출력 세팅을 좋게 해서 주행할 때 실제 출력보다 더 높은 느낌을 받게 해서 기분 좋은 주행을 가능케 해주는데요. 오너 평점은 디자인 빼고는 다 낮은 7.6점입니다. 경쟁자인 소나타와 K5가 너무 강력해서 점수가 낮은 것 같으네요. 중고차로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중고차로 산다면 8.5점 정도의 만족도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SM6의 신차 가격은 2,700만원인데요. 15만 킬로 탄 가성비 중고차의 시세는 650만원입니다. 700만원 이하 가성비 중고차 세 번째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푸조의 308 SW입니다. 스테이션 웨곤이라는 웨건 모델인데요. 우리나라의 i40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깨단인데 트렁크는 SUV처럼 높고 넓으니까 완전 실용적인 차라는 거죠. 비슷한 차가 BMW 3 시리즈 투어링도 있네요. 외관 디자인을 보면 아주 단단하면서도 심플하게 생겼는데요. 최근 차량들의 다양한 라인들에 비하면 다소 심심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디자인이 유행을 덜 타고 세월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디스플레이부터 송풍구까지 헥사곤al 육각형 모양으로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외관형 차체는 정말 SUV 같은 공간을 가졌는데요. 유모차뿐만 아니라
책장, 싱글 매트리스, 작은 냉장고까지도 실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엔진은 1.6 디젤과 2.0 디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모델은 1.6 디젤 모델입니다. 출력은 120마력, 30kg 토크로 출력을 다소 낮춰서 연비에 집중한 모습인데요. 공인 연비는 15km대인데 실제 주행 연비는 17km 이상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차의 크기는 전장이 4.58m, 전폭이 1.8m, 전고가 1.47m로 K3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뒷범퍼까지 길게 이어진 루프라인으로 훨씬 길고 크게 느껴집니다. 이 차의 오너 평점은 놀랍게도 9.1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를 산다는 건 외관을 좋아하는 전제가 있고 또 연비와 주행 성능을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점수가 높은 것 같네요. 푸조 308SW의 신차 가격은 3,400만원인데요.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62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산 차에서는 볼 수 없는 비율과 차이이기 때문에 더욱 신선한 차량입니다. 700만원대 가성비 중고차 네 번째는 쌍용의 티볼리입니다. 현재는 KG 모빌리티고요. 쌍용이 가장 어렵던 시절 쌍용을 살려낸 소년 가장과 같은 차량인데요. 트랙스가 홀로 소형 SUV 자리를 굳혀나갈 때 새롭게 나타나서 트랙스의 자리를 빼앗은 경쟁 차종입니다. 기본형은 트랙스보다 5cm 작은 차체로 초보 운전자나 4회 초년생에게 아주 좋은 첫 차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티볼리 에어라는 조금 더 긴 차체를 만들어내긴 했지만요. 도로 위에서는 아직까지도 티볼리는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티볼리는 1.6 가솔린 엔진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고장날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차가 질려서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 일이 없죠. 주변에 보면 보통 엄마가 타던 차를 성인이 된 자녀들이 물려받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다 자녀들도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차로 팔게 되는데 차 상태가 안 좋아서 팔기보다는 새로운 차가 사고 싶어서 팔기 때문에 중고차 인기 순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티볼리 1.6 가솔린 엔진은 126마력, 16토크라는 아반떼 HD 시절 엔진 출력을 가졌는데요. 그만큼 엔진이 낼 수 있는 출력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2m, 전폭이 1.8m, 전고가 1.59m로 트랙스보다는 5cm 짧은데요. 실내 공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너 평점은 7.9점입니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차체 대비 훌륭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돈 더 주고 다른 차를 사라 라는 의견도 있네요. 과연 돈을 더 주고 어떤 차로 가라는 걸까요? 돈 더 주면 당연히 더 좋은 차는 많겠죠. 티볼리의 신차 가격은 1,800만원인데요.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690만원입니다. 중고차 인기 차종으로 감가가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700만원대 가성비 중고차 마지막 다섯 번째는 BMW F20 1시리즈 118D입니다. 700만원으로 BMW를 살 거라는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시겠죠. 하지만 잘만 찾으면 정말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BMW를 700만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1시리즈는 전륜구동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후륜의 재미를 느낄 수 없는데요. 그래서 F바디 1시리즈 인기가 꾸준합니다. TCS와 차체 제어 장치를 모두 끄면 드리프트까지 가능하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장치를 끄는 거는 정말 위험하니까 BMW 드라이빙 센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운전을 제대로 배우고 일반 도로가 아닌 서킷에서 해야 하겠죠. 1시리즈는 몇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i30와 비슷한 크기인데 앞뒤 무게 배분이 좋고 차체 무게도 1350kg으로 가벼운데 엔진은 2000cc 디젤 엔진이 적용돼서 118 모델은 143마력 32kg 토크를 내고 120D 모델은 184마력 38kg 토크를 냅니다. 출력의 차이는 같은 엔진이지만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118D는 연비에 집중하고 120D는 성능을 높여서 튜닝을 했죠. 최고 속도도 118D는 212km이지만 120D는 228km까지 더 높게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32m, 전폭이 1.77m, 전고가 1.41m로 일반 세단보다는 차체가 낮아서 운전석에 타면 거의 바닥에 앉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미니랑 비슷한 느낌. 오너 평점은 8.9점입니다. 소형 해치백 치고는 높은 점수인데요. 후륜이라는 매력과 우수한 연비로 인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118D의 신차 가격은 3,400만원인데요.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690만원입니다. 경차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다양한 700만원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근데 주변에서 수리비가 나중에 차값만큼 나간다, 차를 업고 다녀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 최선은 경차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최선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차,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야 할 때마다 행복하고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궁금한 차량이 있다면 선호 차종, 예산, 구매 지역, 용도 등을 댓글 남겨주시면 최적의 차를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